좋아, 살짝 끊겼었죠? 159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159번. 출발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가지식이 성립한대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원점 대칭.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치면 x의 차수가 홀수. 두 번째는 x 곱하기 fx가 크다, x 빼기 1보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첫 번째 이 x 곱하기 fx가 x 빼기 1보다 크다라는 말은 사실은 y는 x 곱하기 fx라는 함수의 y좌표가 y는 x-1이라는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고 현재 fx가 원점 대칭인 함수 홀수 차수, 그러면 x를 곱한 이 x 곱하기 fx라는 함수는 x에 관한 차수가 짝수인 거죠. 그러니까 y축 대칭, 좌우 대칭인 상태.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이라는 직선은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y는 x-1. 그 다음에 x 곱하기 fx가 몇 차식인지 몰라요. 딱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좌우 대칭이라는 사실, 그리고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진다.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y는 x 곱하기 fx. x절편은 1 이렇게 돼 있고요. y절편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직선. 근데 현재 문제에서 알려진 건 뭐냐?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x 곱하기 fx의 정적분 결과가 4래요. 그 말은 생각해보면 x = 0인 직선부터 출발해서 1 지나고 2인 지점까지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파란색 넓이가 4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0까지 이 파란색 역시 넓이가 얼마? 정확히는 정적분이겠죠? 정적분 결과가 얼마? 4가 될 거라고요. 오른쪽 요 녀석도 4고 왼쪽도 4입니다. 인 상태.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 직선하고요, x 곱하기 fx라는 주어진 함수하고 x = 빼기 2라는 직선, 요거하고 x = 2 하고 이 직선과 요거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봐. 현재 우리가 요 전체가 4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y는 x 빼기 1 입장에서 보면 요 아래에 있는 색깔로 칠해볼까요? 빨간색 영역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노란 곡선과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x 빼기 1이라는 직선은 식이 직접 알려져 있어요. 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이 직선과 여기 있잖아, 이 노란색 부분,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밑변 길이 1, 높이 1일 거고 1이고 빼기니까 여기는 3이고 얘도 3이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노란색 영역 넓이랑 위쪽에 이 노란색 영역 4였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4를 쓰고 싶은데 넓이가 4였으니까 4를 쓰고 싶은데 4를 다 쓰지 못하고 뭐는 제외된 상태. 이 빨간색 넓이는 제외된 상태예요. 느낌 오나요? 다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넓이 전체가 4인데 이 4 중에서 누구는 제외해. 빨간색은 제외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제외하고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추가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 파란색 넓이에다가 내가 구할 이 녀석과 이 녀석, 그리고 x =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파란색 넓이 중에서 요거 제외하고 요거 추가. 그죠? 그러면 파란색 넓이는 왼쪽 4, 오른쪽 4니까 플러스 8에다가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추가될 거니까 3이었죠? 2분의 9에다가 빨간색 넓이를 제외해주면 되겠네요. 왜? 온전하게 4를 다 완전하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 직선 아래에 있는 영역, 이 빨간색 부분은 제외할 거니까. 그럼 밑변 길이 1, 높이 1이니까 2분의 1 되네요.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160번인데 160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160번에 fx가
y축 대칭이래요. y축 대칭.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사실상 fx를 쓸 수 있어요. 그죠? 2차 함수니까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니까 ax 제곱 더하기 b, bx의 제로에서 이 0은 짝수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쓸 수 있고, 현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면서 동시에 x가 1로 갈 때 뭐라고 돼 있냐면 x 빼기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 더하기 1 곱하기 ft의 dt, 이 결과가 8이래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ax 제곱 더하기 b를 ft 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나. 계산하면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 또한 0으로 갈 거라서 인수분해 후 약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8이 나온다를 이용해서 a, b 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또한 0으로 간다. 실제로 이 녀석을 계산할 수 있잖아. 조금 귀찮긴 하지만 t 플러스 1에다가 ft 대신에 a의 t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요. dt 쓸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식이 a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전개해보면 at의 3승에다가 a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t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분할 수 있잖아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죠? 얘 적분해서 x 집어넣고 빼기 1 집어넣으면 x에 관한 3차, 4차씩. 미지수는 2개예요. 근데 분모 0으로 가니까 적분해서 얻은 결과 분자 0, 그 다음에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극한값 계산하면 8. 그죠? 식이 2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에 의해서 풀 수도 있는데, 계산에 의해서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쌤이 해보라는 건 해봐야 된다 그랬어.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이 마이너스 1에 쫄지 말아요.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부터 x까지면 조금 예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빼기 1이라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분모에 x의 변화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모에 있는 x의 변화량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즉 0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분자 또한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빨간색 전체를 쌤이 지금부터 hx라고 한번 써볼게요. hx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 더하기 1에 ft의 dt 라고 쓰면 첫 번째 관계 h의 1값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를 얻고요. 두 번째 h1이 0이 되는 순간 준식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 빼기 1에 hx 빼기 1을 집어넣으면 0, h7은 0이니까 h1이다 쓰고 그러면 얘는 h'1이 된다는 거죠. 걔가 얼마? 8일 거라고. 그럼 h'이라는 건 뭐냐? hx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해서 h'x를 얻은 뒤에 x자리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죠. 다시 1을 집어넣어서 실제 계산하면 0이에요. 그지? 식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식 미분해서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0일 거라고. 그럼 미분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 다시 참고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gt의 dt를 미분하면 뭐가 됐었어요? 미분한 결과 뭐였습니까? gx라 그랬지. 그죠? 이 녀석을 적분한 다음에 x 집어넣고 다시 미분할 거니까. 상수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이해되나요? 이 식 전체를 미분하면 gx가 된다고. 즉 괄호 안에 있는 t 플러스 1 곱하기 ft를 gt라고 생각해봐. gt. 그럼 gt를 빼기 1에서 x까지 적분한 녀석인데 그 녀석을 뭐 한다고? 미분한다고. gt라는 녀석 인테그랄 마이너스 1 a에서 x까지 gt dt를 뭐 한다고? 미분한다고. 그럼 뭐가 돼? gx. 안에 있는 녀석의 변수 바뀌어서 그대로 튀어나올 거라고. 따라서 h'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0일 거니까 집어넣어보죠? 1 집어넣어봐. 2 곱하기 0이 아니고 h'1은 8이니까 이 식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f의 1이고 그 결과가 8이다 해서 f1의 값을 얻을 수 있어서 식 하나가 또 나올 거라고. 여기 식 하나, 여기 식 하나.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160번 중요했어요. 다시 분모가 0으로 가.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해. 따라서 분자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 녀석의 미분 개수로 써. 그죠? 미분한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식을 계산할 수 있다. 160번 해봤고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두 문제만 더 풀고 일단 마칠 겁니다. 66번 먼저 볼게요. 66번 보죠. 66번도 중요해요. 166번.
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fx라는 함수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녀석은 기하적으로는 넓이와 관계 있긴 하지만 기하학적인 것 측면에서는 넓이와 관계가 있는 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fx라는 원시 함수의 뭐라 그랬죠? 함수값의 변화량이라 그랬죠. 기억나죠? 정적분은 함수값의 변화량, 누구의? 원시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다. 원시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 변화량, 얼만큼 증가하고 얼만큼 감소했느냐, 원시 함수가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읽어보죠. fx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고 극값을 갖지 않고 극값을 갖지 않는 게 아니고 가번 조건 봤더니 x 이퀄 3에서 뭘 가져요? 극소인 빼기 16을 갖는데 x 이퀄 3에서 극소 빼기 16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f'3은 0일 것이고 3인 지점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f의 3의 값은 빼기 16이다를 알려주고 있고요. 다번 조건,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어떤 3차 함수가 있대. 그러니까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가 만약에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가지면 마플 도함수의 부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어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가 바뀌면서 두 개의 극수와 반드시 극대값 하나를 갖게 돼요. 교점이 몇 개면? 세 개면. 근데 4차 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함수 3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도함수는 반드시 오직 하나의 교점을 지니거나 혹은 중근 하나와 또 다른 교점 하나, 두 개의 교점을 가질 때 오직 한 번의 부호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점이 하나라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뭐밖에 없어요. 극소값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 교점이 두 개라 하더라도 중근을 갖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로서 4차 함수는 오직 하나의 극소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까지는 이해되죠? 즉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은 아니다라는 말이야. 교점이 한 개거나 두 개의 교점을 지닐 것이다. 어쨌든 예이든 그때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다번 조건을 볼게요. 나번 조건은 해석되나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말인지 도함수의 부호가 오직 한 번 바뀌기 위해서 교점이 3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번 조건 그 다음에 f0과 f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로 11로 결정되어 있네요. 그죠? 해볼게요. 그럼 f'x의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죠. 교점 몇 개라고? 오직 한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접할 수도 있어. 접하고 또 다른 교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오직 하나의 교점만을 갖는 3차 함수일 수도 있어. 근데 얘든 어쨌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할 것이고 얘도 역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얘든 근데 문제는 0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의 값이 서로 똑같은 11이래요. 그러니까 y는 1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 좌표가 잘 안 보이나요? y는 1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 좌표가 얘든 누구랑 누구라는 소리야? x 이퀄 0와 x 이퀄 어디? 4가 있다고요. 0과 4에서의 함수값은 서로 같아요. 얘든 얼마로? 11로. 이해는 되죠? 얘든 얘일지 몰라요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4까지 절대값의 f'x dx래요. 그럼 뭐야?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은 어떻게 해야 돼? 구간을 나눠봐야죠. 어떻게 해요?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그럼 3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3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주어진 식은 0부터 3까지는 뭐라고 써요? 음수. 마이너스 f'x dx. 그죠? 플러스 3부터 출발해서 4까지는 fx dx. f'x dx. 사실 이 계산을 하게 되면 풀 수 있어요. 계산 마저 해볼게요. 적분한 다음에 3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 f의 x에다가 한 번은 0과 3 집어넣어서 뺀다고. 괜찮죠?
그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f의 3 플러스 f0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녀석 적분해서 해보면 fx에다가 한 번은 3 집어넣고 4를 집어넣어서 뺄 겁니다. 더하기 f의 4 빼기 f3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3에서의 함수값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빼기 16이라 그랬거든. 빼기 16. y좌표 빼기, 끝났네. 빼기 16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6 알려져 있죠? 계산할 수 있지? f0 11, f4는 11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죠.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냥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괜찮긴 괜찮은데 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식을 한번 본다고. 이 식 먼저 볼까? 이 식의 뜻이 뭐라고 사실은? 이 식의 뜻이 원시함수 f'x의 원시함수가 뭐예요? fx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f4 빼기 f3 함수값의 차이 4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 이 두 녀석의 차이라고 사실은.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 얼만큼 증가했어요? 27 증가했나? 27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볼 것도 없이 27인 거야. 얘는 어때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함수값의 변화량인데 양수잖아. 항상 양수인 걸 적분했으니까 감소량이 아니고 뭐예요? 변화량. 정확히 말하면 그 차이, 함수값의 차이니까 0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된다고. 이 차이 얼마예요? 여전히 27이죠. 얘도 27이고요. 괜찮아? 그러니까 실제 값을 대입해서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괜찮긴 한데 이 식의 뜻을 이해하는 것 0부터 출발해서 3까지 요거 뭐라고? 요거 빼기가 없으면 빼기를 지워버렸을 때 여기 빼기 있는 걸 지워버렸거든.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차 3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의 차니까 빼기 16에서 빼기 11을 빼는 걸 텐데, 그러니까 빼기 16에서 11을 빼는 걸 텐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겠죠. 그죠? 11에서 16을 빼면 11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버리면 된다. 27. 얘도 마찬가지. 27. 이라고 그냥 이 계산을 하지 않고도